어머니들이 열심히 하셔서 오시는 거지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하고 싶다. 이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했을 때 많은 걸 얻지 않아도 그렇게 했을 때 좀 우리가 이제 고민 몇 프로였어요. 사명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막 전국 플랫폼도 사하고 막 뭐 그래서 온라인 웹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막 소개팅을 해주고 막 진짜 그거들 저희 심사위원분들이 이거 뭐 저희 500만 원 사업인가 저희가 이제 연구를 안 해봤다는 게 PPT가 방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 마을을 참여형 설문 뭐 이런 막 이게 거창한 거를 많이 해놨어요. 근데 멘토님이 그러시는데 이랑 멘토님이 이거는 사업이 아닙니다. 연구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처음에는 잘 못 알아먹었어요. 나중에 얘기 듣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석사들로 쓰듯이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만 가능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의 이제 목표는 사실은 청소년이 마을에서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고 행복하고 즐거운 친구들과 이런 거를 추구하고 싶은 게 저희가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게 활성화되면 좋겠다. 우리가 아이들이 미국의 아이들이어서 행복하고 활성화되면 좋겠다. 우리가 5월 29일 날도 이제 저희 이런 홍보에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연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 넘어가게 됐냐, 넘어가서 좋아했냐,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 이런 걸 좀 알아봐서 이제 마을 공동체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좀 도움을 받았으면 사전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했고요. 원래는 처음에는 경기도 했는데 경기도 할 때도 뭐 여기 자문위원분들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시사회 때 오랜만에 나이트스 저도 들었는데 경기도 전체적으로 하나는 쉽지 않다라고 해주셔서 처음에는 열심히 부리다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알아봐야 되는데 선택 전화가 요새도 안 나고 그래서 지역도 나누긴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우리 가까운 중부권부터 시작을 해보자. 해보고 나서 판단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4월달에 이미 4월달 초부터 이미 연구가 진행된 제 경험상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지역에서 되게 이제 멀리 떨어져서 계신 네트워크 조직인데 굉장히 빠르고 체계적으로 이걸 준비해 가시는 걸 보고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활동가분들은 늘 바쁘다 이런 좀 그래서 늦다 뭐 이런 나름의 좀 편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조금 그 과정 속에서도 요거를 해내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되게 감동을 받았었고 저희가 공동체 라디오 방송 활동 참여가 공동체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어떻게 이제 진행자들에게 끼쳤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희가 2021년부터 사업계획서를 내고 라디오 제작 교육을 6기까지 하고 그 사이에 개국이 계속 늦어졌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송신소 지자체나 중앙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1%도 안 받았기 때문에 오롯이 안산 시민과 그리고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십시일반 주셔가지고 송신소 구축까지 거의 1억이 좀 넘게 들었는데 단원 FM을 하게 돼서 그전에는 마을 미디어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주민 방송이지만 주파수도 없고 어떤 마을 미디어 공동체 안에서 저희가 지원도 받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 막상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주파수와 굉장히 제도화된 지상파 라디오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영원이고 뭔가 마을 미디어가 또 없던 안산에서 처음으로 미디어 공동체 운동을 시작하게 된 저희로서는 이 기반 없는 데서 이제 막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진행자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지금은 진행자들이 저희의 고민과 여러 어려움을 더 많이 걱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기부도 더 많이 해주시고 진행자 돈 내면서 듣는 좋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큰 내용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길가에 보면 덤프트럭도 세워져 있잖아요. 출근 시간 되게 짜증나잖아요. 우회전 들어야 되는데 꼭 그 자리에 돼 있어갖고. 근데 나중에 이제 애들 학교 다닐 때 보면 진짜 살 떨리는 경우 종종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거 저희가 연구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얘기들을 듣는데 생각보다 사람들 감정이 되게 많이 끌어오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애가 필요성 교통사고 이번에 치안 문제 이것저것 이제 문제들을 이제 다 아시니까 그래갖고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것들에 대해서 가시화를 시키자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갈등이나 그런 것들은 민원을 통해서 시에 전부 다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어요. 근데 정작 운전하시는 분들 목소리는 거의 없는데 저희 목적은 정책을 제언할 때 근거 자료를 확인하고 그리고 주민 갈등을 가시화시켜서 해결하는 단초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작은 9평 반 정도의 작은 담다라는 공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중간에 활동하고 있는 지 2년 정도 되고 주로는 인문학 활동을 하고 있다가 마을 인문학이나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다가 청소년들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 사례들 중에서 당신들이 차릴 수 있는 사례들을 좀 구체화시켜 보세요 라고 하시는 것들 중에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많은 업사이클링이나 되살림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자원화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환경적인 건강한 환경적인 자원화 활동인지에 대한 고민들과 그것대로 그러니까 잘못된 환경 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 그것들을 비껴나가서 활동을 그러니까 만들어 나가는 것도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정말 되게 크게 한 대 맞았어요. 이게 보통은 버려진 것들이 자원화되고 교육화되면 의미가 있잖아. 근데 교육화되고 나서 다시 쓰레기가 돼버리는 과정을 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센터는 건강가족 다문화 지원센터인데 그건 이제 결혼 의민자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인들하고 모여가지고 교육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좀 소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 비율이 좀 높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주 배경 아동들을 위해서 좀 보육료를 지원을 해야 된다. 지금 너무 열악하다. 한 자녀만 있는 것도 되게 힘든데 2자녀, 3자녀까지 있는 외국인들은 너무 힘들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외국인 아동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데는 화성밖에 없어요. 안산도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교육을 하는 데는 지금 화성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회, 그러니까 지금 그 교육청, 유치원은 유아학비라고 해서 경기도에서는 무상 교육이 됩니다. 근데 어린이집 연합회 무상 보육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차근차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소관입니다. 유치원은 교육부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면은 여기서 연구하는 것들을 이해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정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8월, 9월에가 여기가 이제 제일 저희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면은 우리가 개인인지를 위한 시민을 위해 마을 꿈의 기초를 가지고 있다라고 북유럽 쪽에 한 5년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 예를 들어보면 스위스는 약 한 그때 2,700개 정도의 마을 꿈이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 연방정부의 30%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출연 횟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 어떻게
그리고 또 제가 좀 입에 담지 못하는 말은 화성이 돈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화성시. 그러다 보니까 뭐 토목사업,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오산천 상류가 아주 자연철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데 거기 다 뭉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건물 짓고 그 둔치에다가 건물 짓고 집가화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작년부터 실업문제가 없어지고 있어요.